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금요일 날 7.4% 또 하락했습니다. 거의 이번에 하락한 부분에 저가를 수렴해 있는 이런 상황까지 있는데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다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은 코스닥은 그쵸? 전체적으로 약세를 다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 살아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추세가 다른 종목군이 아니라 시장 측면이라면 어떨까요? 이 시장 측면에서 고가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렇죠. 이미 충분한 하락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에는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삼성전자의 영향력 안에 있죠.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했다는 건 코스피도 그만큼 안 좋다는 거고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했다는 건 삼성전자도 그만큼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반등해서 올라가면 삼성전자만 올라가느냐?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의 안정화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알테오젠을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알테오젠이 이렇게 하락한 이면 속에서 그리고 알테오젠뿐이 아니죠. 보시면 여기 유한양행 그리고 리가켐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거 일시에 하락을 했죠. 근데 한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몇 안 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세가 망가졌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보시자고요. 삼성전자 지금 내용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이미 완전히 박살이 났죠. 상승할 때부터 그쵸, 여기 딱 7월 달 이전까지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을 때도 추세가 유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런 추세를 만들어냈었던 게 하이닉스 한번 봅시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폭이 7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상승하는 구간에 삼성전자는 6만 원대부터 거의 한 9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었다는 걸 보면 상승 폭에서도 뒤처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게 완전히 깨졌다. 여기서 뭐가 나왔죠? 삼성전자에서 진행하는 자사주 매입 10조 원 규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10조 원씩이나 자사주를 매입하고 일부는 소각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주가 부양의 의지 말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실망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죠. 인사가 나왔는데 그 인사 발표가 나왔는데 하반기 정기 인사입니다. 인사 발표에서 약간 기존에 있었던 틀이 조금 유지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실망 매물을 가지고 온 결과가 된다.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지금 충분히 하락한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꺾인 거지 실적이 아예 돈을 못 번다거나 적자로 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는 장부 가치보다 더 낮게 평가받는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최소한의 바닥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바이오가 하락하는 부분으로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나왔었던 시장이 폭락하면서 나왔었던 이 하락 구간은 이제는 바닥 구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매물대가 강하게 쏟아졌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하루에 하락 구간이 발생한 거고 이 하락 구간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알테오젠을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여기 할로자인과의 소송권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근데 이건 직접적으로 어디서 막아야 되느냐? 알테오젠 측면에서도 홈페이지에 직접적으로 공지를 해놨죠. 특허권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거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머크에서 무조건 막아줘야 됩니다. 머크에서 왜 막아야 되느냐? 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머크는요, 알테오젠과 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SC 제형 관련해서 지금 머크의 주력 제품이 그죠, 주력 상품이죠. 키트루다예요. 키트루다가 머크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허 만료가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특허 만료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는 키트루다를 기존처럼 판매할 수 없겠죠. 왜? 다른 데서도 만들어서 경쟁이 붙을 테니까 이런 부분을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형을 바꾼 겁니다. 피하 주사 지방 제형으로. 근데 SC 제형이 훨씬 더 시간적인 측면에서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높다는 걸 알테오젠이 증명을 해냈어요.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판매에 대한 로열티까지 지급을 해가면서 알테오젠과 실제 수주를 이뤄내지 못했겠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락한 이 구간에서의 상황 그리고 이 전의 상황 바뀌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11월 8일 날 15% 상승했었던 부분. 이때는 뭐가 발생한 거냐? 이 전까지 그쵸?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조 정도 되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그냥
나온 겁니다. 계약 조건상에. 무슨 내용이냐면 알테오젠이 키투르다 판매에 로열티를 지급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간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1조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건 특허 기간 내내 지속됩니다. 그럼 1조 원 기준에서 성장주들의 평균 PER 30배에서 25배 정도를 적용을 시켰을 때 25조에서 30조까지 시가총액이 높아질 수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딱 20조까지 반영한 이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느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ADC 관련된 내용으로 그쵸 추가적인 계약건이 형성이 됐죠. 규모는 한 4천억 정도. 자,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ADC 관련된 내용은요, 그쵸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리가켄바이오 그쵸 ADC 관련된 부분은 리가켄바이오가 대장입니다. 이쪽에 대한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기술력도 계속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는 실제 작년부터 2조 원 이상의 기술 수출 계약에 성공을 했죠. 최근 같은 경우에도 9천억대의 실제 기술 수출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야 ADC 후보 물질을 4년 만에 3배로 늘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쵸 발전함에 따라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SC 제형이다. 왜? SC 제형이 간편하고 효과도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증명했다? 머크에서 증명했다. 그럼 머크에서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할로자임과의 소송입니다. 즉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허 기간이 알테오젠보다 적습니다. 곧 끝나요. 그러면 할로자임에서도 어차피 밑져야 본전인데 그렇죠? 소송을 걸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머크에서 소송을 건 부분, 여기서 할로자임에서 걸 수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리포트, 그리고 나서 한국 시장에 있는 찌라시, 그리고 한국 시장도 좋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그쵸 이 구간에서의 하락 구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인 내용을 보자고요. 소송 관련된 건 머크에서 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하락시켰었던 시장 관련된 문제, 삼성전자 내용 보면 되겠죠. 삼성전자의 상황을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5만 원을 이탈해서 4만 원, 3만 원 이렇게까지 내려가기 위한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장부가치 이하로 하락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금리 문제인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채권이 자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4.17%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지난 토요일 오전이에요. 토요일 오전, 일주일 전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미국의 재무장관 결정되면서 10년물 채권이 빠르게 안정세를 타고 있습니다. 거의 한 4.5%까지 올라갔었던 11월 초에 올라갔었던 10년물 채권이 빠르게 안정세를 타고 있고 0.3%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한국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알테오젠이 기본에 가지고 있었던 경쟁력을 잃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SC 제형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확장세를 타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머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ADC 쪽으로 확장시켰다는 부분, 그리고 그걸 또 증명해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내용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게 형인우 대표, 그렇죠? 스마트앤그로스 형인우 대표가 있는데, 형인우 대표가 제가 좀 지우고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 날입니다. 8월 5일 날 알테오젠에 대한 지분 5%가 넘던 지분에서 0.34%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이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발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형인우 대표는 알테오젠을 가지고 있었던 지분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테오젠을 가지고 있으면서 알테오젠을 담보로 다른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인데 반대 매매를 맞은 거죠. 어쩔 수 없었는데 이번 하락 구간에 그 물량 이상을 또 채워 넣었다. 자, 그렇다는 건 그쵸? 하락하는 구간에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하락하는 구간에 매수를 했었는데 이 하락이 그쵸? 이걸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그쵸? 어떻습니까? 추세가 박살나 있는 종목군들 싸서 매수한 게 아니라 추세가 마지막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종목을 매수했었다는 점. 자, 자산 1조 원이 넘는 형인우 대표까지도 뭘 합니까? 확인하고 매수한다. 그쵸?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왜? 형인우 대표만큼 보유 기간을 꾸준하게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간별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구간별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기존의 본질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SC 제형 관련돼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송 관련된 내용이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반영은 끝났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반등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지난주 토요일 날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베센트 재무장관 임명. 인선의 불확실성이 없어졌다. 채권 발행량 줄임, 재정적자 감소, 채권금리 낮아짐, 발행량에 관해서. 그리고 다음 주 채권금리 안정되면 바이오 매수 예정이다. 타점 중요합니다. 타점에 대한 부분은 반등을 확인하는 그 이후에 매수를 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바이오는 금리 안정화가 필요한데 미국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긍정 요인이다. 맞춰서 매수하세요. 이번 주엔 바이오 반등 확인해서 매수 예정이다. 근데 바이오 반등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 안 했어요. 11월 25일 날. 그쵸? 그리고 쭉 보면 11월 23일 날 토요일 날. 그리고 25일 월요일이죠. 그리고 오늘 주말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10년물 채권이 빠르게 안정이 됐고 4.1%대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아직 한국 시장에 반영은 안 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올라갈 겁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 결정 후에 10년물 채권 진정됐다. 4.1%대까지 한국 바이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금요일 한국 시장 폭락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기 한국 경제는 부진했는데 연말이 되어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 삼성전자 등의 폭락이 이유가 된다. 경기가 안 좋은 것을 증시는 과하게 반영되어 있고 바이오, 한화오션 등의 조선주, 두산 에너빌리팅의 원전은 반등 확인, 돌파 확인만 거치면 즉시 매수 가능하다.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한 겁니다. 언제 매수하고 타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만약에 본질이 깨졌다면, SC 제형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지금이라도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는 건 머크에서 해야 됩니다. 키트루다는 머크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꾸준하게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무료로 진행합니다. 돈 안 받아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 화면은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입니다. 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꾸준히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하락세가 조금 도드라지게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확인하고 매수, 확인하고 매수. 수익 구간 쭉 보시면 8월 달에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17%의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알테오젠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알테오젠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기 확인, 확인, 확인. 그렇죠? 30%의 수익 구간 꾸준하게 만들어냈죠. 지금도 확인하는 즉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함께 진행하고 모두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꼭 좀 부탁드리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바라봐야 되는지가 중요하니까 가격 기준에서 반드시 그쵸 체크하고 해야 되고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도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고가 돌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돈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지만 충분한 가격 반영이 끝났기 때문에 반등합니다. 그 반등하는 과정에서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연말 연초에 딱 한 종목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
옵션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